안녕하세요, 캡순다 실무자입니다. 최근에 바이브 코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 작업, 그러니까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앱을 개발하고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AI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꽤 괜찮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는 시대로 넘어서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코딩에 대한 기술적인 학습이나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러한 실력이나 감각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약간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바이브 코딩에 필요한 바이브, 감각이라는 작업에 대한 능률이라던가 실력을 학습하고 또 키우려고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바이브 코딩에서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소통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AI 모델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AI 모델은 어쨌거나 AI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AI가 내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던가 혹은 내 의도와 다르게 결과물을 출력해낸다던가, 실제로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 몇 번씩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AI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던가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AI가 조금 더 잘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나 학습, 노력,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하고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AI가 명확한 명령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공유를 해드렸던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영상 생성 프롬프트에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방식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AI가 내가 말한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 중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의 수집입니다. 감각을 키우는데 왜 레퍼런스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감각이라는 거는 내 취향과 조금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의 취향에 따라서 이 어떠한 결과물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이것을 판매한다거나 유통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나의 취향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조금 더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첫 번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내 취향이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혹은 내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무드라던가 톤, 컬러 이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해놓는 레퍼런스 페이지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향후 AI에게 이러한 명령어를 내릴 때 이미지를 캡처를 한다던가 혹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첨부를 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형태 혹은 그와 비슷한 레이아웃,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레퍼런스의 수집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UX에 대한 직관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UX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 경험이죠. 이거는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에서 어떠한 웹페이지를 볼 때 이건 좀 이게 불편한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나는 릴스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릴스만 좀 모아둘 수 있는 탭이라던가 아이콘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명령어를 내려서 AI가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라던가 혹은 소비자의 경험, 사용자 경험을 좀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웹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UI나 UX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영역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처음 이
바이브 코딩을 접하시거나 혹은 사이트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도 바이브 코딩의 실에 접어들게 되면 꽤 중요한 학습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구현화해내고 현실화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상과 생각을 현실로 구현할 때는 그만큼 괴리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학습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이게 보편화가 됐을 때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바이브 코딩 실력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순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